롤러 교환하는 것 좀 알려주시면. 예. 올 때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롤러 뺄 때는 그냥 패드도 같이 빼거든요. 그냥. 네네. 그러면 뒤에다가 살짝 놓고 자체적으로 빼도 되긴 하는데 그냥 선생님 이거 잉크 안 나오니까 엎으셔도 돼요. 저기진 않고 그냥 요거만 따서. 그 사람들 못 보잖아요. 아니요, 밑에 여기 보는 거니까. 저는 알아요 뭔지. 예, 요거만 빼면 되니까. 네네. 패드를 잡아주는 나사 2개.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쏙 빠졌지? 좋은데요? 그렇지나? 새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그냥 벌려버리죠. 손으로 잡고. 어떻게 벌려요? 여기 요 한 손으로는 이렇게 잡고 가운데 잡고 네. 손톱으로 벌려버려. 이렇게. 그 연장 써서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로 버릇들여다 보니까 네. 이게 편하더라고 저는. 그 양쪽 잡아주는 검정색. 이렇게 그냥. 그리고 끼울 때는 결이 어차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그 HP 눌러보면은 결이 그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 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 방향이 중요해요, 사장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이 원래 일반적으로 결을 다 만들었는데, 네. 픽업 방식들이 이제 요게 이제 대부분들이 다 픽업 방식들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제품에 따라서 이제 틀리긴 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픽업 방식, 그러니까 랜딩 기어 방식과 다르게 이 픽업 방식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매급지가 되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쵸. 네, 다매급지가. 그러니까 첫 장이 있고 다음 장이 같이 딸려 오는 거를 제품에서는 방지를 해야 돼요. 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을 만들 때도 보려면은 첫 장이 어찌됐든 간에 잘 올라가야 되는 그런 네, 결.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급지 패드예요. 근데 HP는 주로 이제 요런 좀 단단한 재질을 많이 쓰는 건데, 요 제품에서 단단한 재질을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들이 뭐냐면 다매급지는 이 패드에서는 작용을 안 해요. 다매급지를 그러니까 이 결을 보고, 이게 단단한 결은 대부분들이 다매급지 기능은 얘를 갖고 다매급지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각도 갖고 방지를 해요. 각도를 꺾어서 다매급지가. 네네네. 그래서 각도를 세워서 용지가 한 장만 발 수 있는 힘만큼의 각도를 갖고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면 여기에 고무 재질, 그냥 실리콘이나 고무 재질 같은 경우는 각도가 느슨해요. 네. 그래서 픽업을 해가면서 다음 장이 패드에서 걸리게끔. 네네네.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픽업 패드, 이 세퍼레이터 패드 가지고 각도를 벌써 각도가 세워져 있는, 거의 80도에서 90도로 세워져 있는 패드의 방식이냐, 아니면은 뭐 80도 미만으로 뭐 60도 70도 미만으로 꺾어져 있는 방식이냐, 그거에 따라서 멀티픽 그거를 좌우를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 때문에 이 결은 그나마 이제 살려주는 목적이 결 있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는 게 뭐냐면 한 방에 용지가 급지가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게끔 하는 구조예요. 이게 자체는 무조건 하고. 선생님, 요 결 모양 잡혀 있는 게 맞게 꼽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만져봤을 때 결이 있잖아요. 살짝 있잖아요. 네네. 요게 정상이에요. 이거 정상이에요? 요 기준으로 해서 살짝 당겼을 때
이렇게 되면 네. 까칠까칠하면. 제가 어차피 얘는 급지를 픽업을 할 때는 요만큼만 써요. 요만큼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네. 제가 이제 HP 장비 4대에서 이제 정품 롤러를 다 뺐어요. 네. 근데 하나가 결 방향이 거꾸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 방향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가 저는 이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 방향이라는 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생산 라인 쪽에서부터 문제가. 그렇죠. 생산 라인을 가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이에요. 흔히 말하자면. 네? 생산 라인 가면은 하는 애는 얘는 그냥 이것만 껴. 말하자면. 근데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모든 끼우는 부품들은 다 지그가 있어요. 근데 그러겠죠. 사람이 이게 끼우는 게 아니고 네. 다 지그 갖고 껴요. 우리 케이블 꽂을 때 여기 보면 제품에서 보면 플렉스 케이블 같은 거 FFC 케이블 네. 끼울 때 막 잘 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 도대체 이 공간을 이렇게 네, 만들어 네. 놨었는데 실제로 이런 거 다 지그 갖고 껴요. 지그가 기박힌 지그가 있어요. 예전에 저 교육 받을 때 야, 저 지그 탐난다. 훔쳐오고 싶다 할 정도의 기막힌 집이에요. 딱 꽂고 찝으면은 케이블 끝단 할 수 있게끔 딱 깃단이 있고 그 안에 딱 밀어 넣으면 케이블 그 사이가 딱 들어가게끔 지그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로 쫙 당기면 안에서 지가 알아서 꽂혀요. 아, 저 지그 탐난다 할 정도의 그런 그리고 카트리지 꽂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또 네. 카트리지 막 일일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막 카트리지 꽂잖아요. 지그는 그 홀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꽂아놓고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당겨서 4개 한꺼번에 나중에 꽂아요. 지금 형태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야 카트리지도 저게 언제 일일이 하나씩 카트리지 꽂냐 이거지. 한 번에 지그가 가서 흔히 말하자면 물리는 거죠. 우리 그 아이언맨에서 아, 예, 앞에 있는 예, 요거 예. 딱 뺄 때 이렇게 가지고 어. 빼잖아요. 그런 식으로 카트리지도 딱 물리게끔.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틀에 이런 부품들이 왜 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네. 있지 말아야 될 공간에 펠 이상한 아, 그게 이제 지극 꼽히는 그렇죠. 자리구나. 네.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면 그 지그를 갖고 지지대를 해야 돼. 그래서 생판 없는 부품들의 이런 각도를 왜 만들어 놨어? 왜 이런 홀더를 왜 만들어 놨어? 이해했어요. 이런 구멍들 왜 만들어 놨어? 이런 게 나중에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홀더들이 이 바닥도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필요도 없는 홀더들이 많아요. 이게 맞아요. 예. 장비가 생산할 때 자동 컨베이어 벨트가 안에서 딱 잡아가지고 자동으로 다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수리 막 하다가 딱 장착을 하면 밑바닥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다음 생산 단위에 자동으로 가요. 근데 이게 가면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밑에선 걸고 이걸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홀더들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품들 보면 내부에서 보다 보면 왜 이런 모양을 왜 만들어놨어 하는 게 다 지그로 해가지고 뭔가를 조일 때 유용한 그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 네. 이제 선생님 그 놀러 장착하는 거 응.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운데에서요. 네. 요 가운데를 일단 밀어서 요게 일단 탱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맞으면 울어요. 이렇게 롤러들이. 네네네. 그래서 포지션을 일단 가운데에서 눌러주는 포지션을 맞춘 다음에 넣어야지.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울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살짝 떠. 네네. 그래서 꽂을 때도 저는 이제 요 뒤에서 이게 가장 그나마 잘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눌러요. 네. 누르면서 얘를 위로 뒤는 이제 고정하고 네. 누르면서 뒤에서 끌고 와요. 그래서 뒤에서 걸어줘. 이 자체가 이렇게 걸리게끔. 그러니까 가운데 포지션은 딱 눌러주는 포지션으로 가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는 살짝 뒤로 한번 후퇴했다가 걸어주는 거.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렇게 걸어주는 거. 말씀은 쉬운데 열심히 그렇죠. 연습을 그러면은 해봐야겠습니다. 요거 자체가 땡땡해져. 이해했습니다. 예. 그게 삐뚤어지면은 이게 자체가 살짝 느슨한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에 롤러를 안에서 꽉 눌러준 다음에 위쪽에서부터 걸어서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게 움직이니까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럼 장착하고 나서 이걸 이렇게 해봐라. 네. 이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근데 보통들은 이게 뭐 일반 옛날 재질 같은 경우는 재질이 빡빡한 재질, 이게 탄탄한 재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요즘 나오는 재질들은 엄청 느슨한 재질이에요. 이게 재질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 네, 재질 자체. 이제 패드 장착. 그다음에 이제 요 패드를 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증상들의 이제 판단에서 뭐냐면 우리가 고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요 급지 패드 판 자체가 움직여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움직이죠 이게 네, 판 네, 자체가. 네,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어요. 네,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세워질수록 용지가 흐르는 걸 방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용지가 들어오는 거를 더 세워지니까 용지가 네, 들어가는 네, 거를 네. 방지해주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방식이 사선이 아까처럼 네, 그러니까 뭐 80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당겨주면은 각도가 8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네, 밀어주면 각도가 80도 미만으로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리할 때 보면은 이 증상을 보면서 증상에 따라서 얘는 급지 패드에서 너무 딱딱해서 얘는 각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요 사이에다 뭘 껴놔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를 급지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마모요. 전체적으로 뭔가 막 마모가 많이 됐어. 네. 마모돼가지고 부품들 자체가 마모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들은 롤러랑 패드랑 뭐 이 판 자체일 수도 있고 이 롤러가 마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어디 뭐 네. 있잖아요. 네, 증상에 따라서 뭔가를 봤을 때 얘를 각도를 좀 조금 내리고 싶어. 네. 그럴 때는 요 전체 각도. 아, 이게 각도가 틀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틀릴 때마다. 여기 그러면 걸리는- 조이기 전에 예, 요 거이는 거는 요게 움직이잖아요. 요 뒷판. 그렇죠, 그렇죠. 여기거든요, 뒷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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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전에는 제가 이거 어려운 장비들 한다고 이 각도도 깎아봤었어요. 여기 이 측면 각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닿는 면적의 이 전체 각도 있죠. 이거를 바꾸는 거. 어차피 나사가 고정이 나사가 밑에서 조이기만 하면 그냥 내려가 있는 각도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각도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게끔 만들어서. 아까 사용하셨던 방수 테이프 같은 거 하나 딱 그런 것도 붙여주면 그거도 두고 뭔가를 뒤에서 살짝 붙어서 각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각도를 만들었더니 제품에서 더 좋네 라는 그런 그래서 이런 각도를 내가 일부러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새 장비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이 쓴 장비들은 어딘가 많이 마모돼서 이 각도를 만들 때는 요거 살짝 한번 해서 왜냐면 이게 제품에서 HP 같은 경우는 이 픽업 방식 제품들은 각도가 엄청 중요해요. 각도를 통해서 용지 한 장을 딱 올릴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한 거기 때문에 각도가 살짝만 틀어져도 용지 올리는 데 있어서 힘들거든요. 그러면 픽업을 원래 2번 위에서 걸친 걸 뭐 3번, 4번 공회전을 해서 용지를 간신히 끌어올리는 거죠. 그거 좋은 팁. 감사합니다, 사장님. 옛날 8600 같은 경우는 이게 딱 거의 잘 움직이지 않게끔 딱 잘 만들었어요. 8600은. 네, 그 다음에 8600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네, 밀림 현상이라든지 이게. 왜냐면 이 센서를 측면에다 만들어 놔서 문제는. 저 8600 같은 경우는 센서를 안쪽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픽업을 해가서 저기까지 충분한 허용 오차를 얘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때문에 헤드 용지 그러니까 OPS 센서 있죠. OPS 센서 OPS 플래그 센서가 헤드까지의 간격을 최소로 줄였기 때문에 용지가 나오는 때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중간에 소실되는 어떤 용지에 그런 값이 적어요. 그런데 얘는 픽업부터 하다 보니까 이 픽업에 의해서 여기서 감지해서 저 헤드까지 갈 때까지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용지는 감지를 해서 급지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픽업 롤러가 정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왜 용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 그렇죠. 예, 용지를 끌어올렸으니까 픽업 롤러 너는 공회전을 안 해도 돼. 쉬어라. 쉬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붙었으면은 픽업 롤러가 한 바퀴라도 더 돌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용지가 감지돼서 저 헤드까지 출력하는 데까지 이 폭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 건 아무도 몰라. 근데 대신에 프린터는 맨 첫 장은 감지를 해요. 네. 맨 첫 장은 용지가 딱 오면서 첫 장의 끝단은 감지를 해. 1차적으로는요. 네네. 이 때문에 낱장씩 뽑을 때는 용지가 딱 와서 감지해서 딱 첫 장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린터 첫 장은 아무 증상이 안 생겨. 근데 두 번째 장은 거리가 일단 읽혀졌잖아요. 네. 이 센서를 통과해서 헤드 앞에까지 용지가 그 디스크에서 몇 번을 하니까 용지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첫 장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다음 장은 그려내니 하고 이제 회전을 돌리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장은 계속 용지를 하다 보면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얘는 모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0. 몇 미리시에 오차 나는 게 네네. 이 오차 자체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일정 기간, 일정 그 범위까지는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잼이에요. 네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네. 잼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그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범위만 딱 넘어가면은 용지 걸림, 아니면 용지 아까처럼 용지 길이 초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우. 출력물이. 여기서는 또 한글로 나오네. 진짜 프로그램 꺼냈는데 여기 또 한글로 나와. 아, 저 한글로 바꿔놨지. 참 아까 보려고 참 한글로 바꿔놨어 참. 잉크가 많이 떨어졌나 보네. 그래서 9,700. 9,700이면 딱 정상인가. 이제 이게 헤드 뭔가 압이 안 나왔나 본데요. 지금 안 나오고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그럼 이제 테스트를 여기서 이제 몇 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테스트 들어가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H 테스트 한 번보다는 듀플렉스 픽. 이거 또 없었네. 이거는 보통 이거 테스트할 때는 한 10장 정도 놓고 테스트 하거든요. 네네. 요거는 지금 연속으로 나오지만 이 출력물이 지금 연속으로 가잖아요. 네네. 연속으로 가지만 프린터는 낱장으로 인식을 해요. 개별로. 그래서 얘는 낱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시 얘는 낱장에 관련된 용지 체크를 해요. 이거 자체가. 네.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에요. 같이 읽지만 낱장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테스트는 뭐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낱장은 잘 되는데 여러 장에서 용지가 걸린다든지 네네. 예, 그런 거 테스트에는 또 안 돼요. 얘는 연속으로는 가지만 다 낱장으로 해가지고 인식해서 들어오는 영역이라서 연속일 때 에라 상태랑 얘랑은 방식이 또 틀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얘가 이제 포인트를 내보내요. 아, 이게 검정이 안 나와서 그러나. 그러네요. 검정이 안 나오네요. 기본 포인트를 못 잡네. 검정 일단 용지 이 정도만 됐고요. 그럼 이제 아까 봤을 때는 9,700이 나왔어요. 일단 값이요. 예 맞아요. 9,700이 나왔으면은 이 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네. 낱장으로 일단 요거는 지금 낱장이에요. 네. 왜 키가 안 먹어? 그러면 서비스 테스트로 다시 가세요. 컨티뉴 프린터 디플렉스. 일단 뚜껑 닫아놓고 시작할게요. 예. 디액티브로 해서 잡아놨고요. 일단은 컨티뉴 디플렉스 프린터. 출력물을 한번 써서 넣어서 이제 빼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보면 낱장으로 얘가 빛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얘는 연속은 하지만 다 낱장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게 구분 종이 자체가. 네네. 점 찍히나요? 응, 좀 찍히고 있네요. 근데 뭐가 새는지 포인트가 엄청 작아. 얘도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10장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이 포인트 잡는 거는. 그래서 10장 정도 했을 때, 10장 정도 했을 때 문제되는 것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용지 길이 초과는 얘가 다시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못 읽은 거예요. 요거는. 네네네. 요거는 용지 길이 초과.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인 거죠, 그냥. 네. 여기는 밤의 급지가 들어간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기본 포인트를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이렇게 겹쳐 가지고 그림자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매칭 포인트가. 예. 그리고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요. 네.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각 포인트가 맞는지 이렇게 포인트로. 그래서 옆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포인트 점. 종이 귀퉁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그 정확한 자리에 동일하게 동일하게 찍혀 찍어야 돼요. 있는지. 근데 얘는 지금 벌써 간격이 울잖아요. 네네 틀리네요. 간격이 틀리죠. 그다음에 이 포인트도 지금 간격이 틀리고. 네. 틀리다는 건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여기는 전면이에요. 얘는 전면은 맞아요. 네네. 전면은 맞아요. 맞는데 양면기를 통과하면서부터 틀어진 거거든요. 얘는. 네.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양면기를 통과한 시점 거기부터 회전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지는 다 잘 된 거예요. 네. 픽업은요. 픽업은 정상적으로 됐지만 다시 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증상은. 그러면 양면기가 양면기 통과. 예. 양면기를 통과해 가면서 얘가 회전을 해서 다시 단면으로 빛을 똑같이 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낱장이 용지가 딱 나오면서 끝단을 읽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회전한 다음에 반대편에서 또 와서 또 읽는데 네. 요 읽는 단계에서부터 틀려졌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양면기 쪽으로 해서 일단 뭔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양면기 쪽으로. 양면기 교체예요? 아니죠. 양면기의 간격 조절을 어딘가가 잡아줘야 돼요.
좌우 간격. 네. 아, 좌우 간격이 될 수 있고 위아래 간격일 수도 있고 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이제 왜냐면 아까 포인트점은 낱장이기 때문에 급지에 관련된 포인트는 다 지금 맞았어요. 네네네. 아까 지금 9,700이니까 네. 픽업을 해서 센서가 읽어드리는 그 사이까지는 다 맞은 거예요. 지금 얘는. 아까 선생님 여기서 질문. 네. 그러면 일단 전면 출력을 할 때는 전혀 지장이 그렇죠. 문제가 얘는- 없었는데 네, 네. 이제 후면 출력을 할 경우에 이제 아까 도트 포지션이 약간 어긋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문서를 가지고 출력을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단면으로는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나오는 건데. 네네. 근데 이것도 지금 용지 길이 초과도 양면을 통과해 가면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단면에서는 픽업을 해서 용지가 나오는 것까지는 다 얘는 지금 정상인데 양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뒤로 백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회전을 해서 다시 나오는 데까지 어디선가 그 간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이제 안 맞는 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읽어야 될 게 우리가 보면 저 스퍼 센서에서 네. 두 번을 다 거쳐요. 단면에 용지가 나올 때도 센서가 읽고 양면으로 할 때도 센서가 읽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회전수예요. 네. 예. 센서는 정확하게 다 읽었어. 끝단의 포지션을 읽었어요. 네네. 근데 저 센서의 각도 그 값이 요 정도는 다 못 찾아내는 거지. 이 정도에 틀어진 거에 대해서는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얘는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페이퍼 모터를 통해서 네. 페이퍼 모터를 통해서 저 미션 기어를 통해서 회전을 해가면서 반대 방향을 해가면서 요게 이제 회전 수는 똑같은데 네. 그 회전수 내에서 용지가 지금 허용 오차가 지금 벌어진 거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도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못 하나 이쪽에서는. 네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거는 혹시나 회전하는 과정에서 밀리는 거지. 용지가 그만큼 0.한 1mm 정도의 허용치. 근데 이게 이 0.1mm의 허용치는 연속으로 양면을 걸다 보면 이 0.1mm 각도는 계속 벌어지는 거지. 0.2, 0.3, 0.4. 그러다가 프린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최저 마진이 있어요. 상단 마진, 하단 마진. 네. 상단 마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요. 근데 양면을 돌 때 하단 마진은 프린터에서 어디선가 이 핀치롤라 있죠, 안에. 예예. 핀치롤라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끌어당기려면 이걸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하단 마진은 최저값이 있어요. 최저 요만큼 폭은 프린터가 용지를 끌어달려야 되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상태라면 일단은 조금 더 사용한 후에 얘가 이제 하부 가리를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은 또 따지는데 이게 또 혹시나 요거 양면을 하는 사용자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증상 바로 나오죠. 이런 일단 것들은. 그 부분 한번 음.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자체가 이게 많이 이게 위아래로 흔들리잖아요. 이게 자체가. 네네. 요거 자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얘랑 눌러줬을 때 네네. 어차피 이 롤러에 의해서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 이 예. 롤러까지는 정상으로 다 통과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 롤러와 요 롤러 맞닿는 부분과 이 롤러와 요 롤러의 맞닿는 부분 여기선가 어딘가가 강약이 조절을 못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면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그냥 0몇 mm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0몇 mm의 오차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거든요. 아, 또 사장님 그 비장의 응. 무기가 나오신다. 그럼 이제 이게 방수 테이프로 잘라가지고 이 허용 오차가 맞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니까 눌러주는 부분. 이렇게 하면은 눌러주는 부분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네. 근데 밑으로 가면서 이게 여기에도 맞닿는 부분은 같이 들어가요. 얘는 맞닿는 부분. 네, 네. 그러면은 요거 이어서 바로 더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이건 듀플렉스 피금 걸었으니까. 네. 저 안에 보면 보세요. 저 빛이 또 다시 읽거든요. 이거는 앞뒤를 구별 못하니까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장이랑 갖고 해볼게요. 이게 전면이에요. 전면은 맞네요. 그러면 오늘 맞았어요. 네, 후면도 맞네요. 그러면 얘는 낱장으로서는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저 양면기를 통과해 가면서 용지를 눌러주는 부분에서 일단 영향이 값이 뭔가가 안 눌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을 찾는 거예요. 찾아 들어갈 때는 대박. 이렇게 원인과 정확하게 아우. 판단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요. 네네. 그러면 요거는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수치는 정상인 상태여야 돼. 네네. 그게요. 그러면 다시 용지를 눌러서 빼. 리포트 메뉴 가서 버튼 탭으로 90번을 다시 때려요. 왜냐면 저 상태는 유지를 해야 돼요. 네네. 센서의 값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바꿨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저 값, 아까 사람 나온 9,700대의 값은 유지를 해줘야 돼. 저게 또 바뀌면 쓰다 보면 또 벌어져요.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9,000대 값이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양면기를 두께를 했을 때 정상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 양면기다 테이핑을 했더니 이 값이 바뀌어버리면 증상을 새로 읽어야 돼. 새로 찾아야 돼. 과연. 19,000으로 벌어졌네. 늘어졌어요, 지금. 오. 값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잘못하면 얘는 단면으로 뽑을 때는 뭔 증상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9,000으로 벌어지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거를 누름으로써 얘를 밑으로 누름으로써 픽업부터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값이 그만큼 더 못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느려졌잖아요. 늘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흔히 말하자면은 요런 걸로 해봐서 값이 정상인지 또 잡아주는 거죠. 흔히 말하자면. 또 그냥 테이핑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예요. 얘를 눌렀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자체가 네네. 이거 자체가 어떤 편마모라든지 마모가 돼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아래로 눌렀더니 양면이나 이쪽에서는 돌아왔는데 나머지 이게 눌러짐으로써 전체적으로 프린트해서 용지 픽업을 해서 통과해서 나오는 시점에서 뭔가가 또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하나를 잡았는데 또 다른 놈이 문제가 예, 생긴 거네. 또 다른 증상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잡은 거니까 이거 예,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나올 확률도 많고 간헐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다시 90번 또 탭을 또 때리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헐. 대신에 저 양면기 통과를 해가면서 뭔가가 지금 값이 롤라가 용지를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시점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9,000대니까
그러면 사람이 저기 양면기 롤러만 또 바꿔준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통도 그래서 양면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양면기 롤러를 바꿨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응. 아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용지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최대한 최저를 해서 최소의 용지를 해서 프린트해서 읽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또 용지가 또 많아지면은 이 용지를 읽어주는 것 자체가 또 안 맞을 수가 있죠. 지금 만대로 확 줄죠 지금. 보면. 네. 그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1500이니까. 지금 또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일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회전을 해가면서 계속.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계속 19,000대가 유지가 된다. 지금은 막 이게 값이 바뀌잖아요. 네, 지금 10,000으로 바뀌었고 아까는 네, 아까 19,000원에서 19,000원에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값이 바뀌는데 만약에 이 값이 19,000에서 20,000이 넘어가고 자꾸 이게 값이 벌어져. 네. 그런다는 얘기는 요 디스크의 회전율이 뭔가가 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오염이 심해서 회전을 해가면서 이 디스크 자체 회전값이 자꾸 놓친다든지 자기가 가야 될 그렇죠, 바뀔 그렇죠. 수만큼 예. 이런 게 바뀌는 거죠. 회전이. 그러면은 요쪽에 오염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픽업을 할 수 있는 픽업 디스크도 오염을 또 물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왜? 미세하게 값이 바뀌기 때문에 디스크 안에 있는 이 라인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가 되는 거죠. 거기도 읽어야 될 포인트를 자꾸 하나씩 읽어야 네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증상을 찾아 들어가죠. 근데 요 정도만 해놔도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예. 없고 진짜 까다로운 고객 네. 진짜 까다로운 고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원인일 때 그것까지는- 어떤 예. 근데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에서 장비를 잡으면 편해요. 만약 선생님 저기 방금 전에 한번 그 뒤쪽 양면 커버를 열었다가 닫았는데 19,000이 만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19,000대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땐 오염을 같이 오염도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봐야 돼요. 네. 저 디스크 쪽에 오염도 같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들을 이렇게 값이 막 출렁출렁거리는 거는 픽업을 해가지고 용지가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롤러와 롤러 사이들의 순간적인 오차들이에요. 그게. 근데 이 값이 안 바뀌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같이 출렁거리는 것들은. 예, 예. 그래가면서 픽업 쪽에 이 밑에 쪽 롤러냐,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자면 요거에 예, 예. 맞닿는 요 롤러냐, 요거에 맞닿는 요 롤러냐, 얘는 요거랑 맞닿는 거고 얘는 요거에 맞닿으니까 요런 롤러들이 어디서 맞닿는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놈이 꽉 안 닫힌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그러면 이게 제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제조를 할 때 보면 네. 여기에 보면 이 부품들의 허용 각이 이렇게 다 마킹이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공장에서 교육받을 때 보면은 여기에 이 틀 자체가 아무리 사출을 뜨더라도 얘네들이 측정을 해보면 타입이 조금씩 나와요, 원래. 그래서 이 타입일 때는 어떤 부품이랑 맞추고 그래서 사출 뜬 그 부품들 자체도 말하자면 이거는 A 타입 사출용, 이건 B 타입 사출용이라는 강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품들의 여기 있는 보면은 뭐 사출 번호들 뜬 거. 요즘에는 잘 안 뜨는데 옛날에는 예, 있어요. 고가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떠 있는 사출 번호랑 교체를 장착해야 될 부품의 사출 번호를 다 맞춰야 돼요. A 타입이면 뭐 A 타입과 같이 가고 뭐 B 타입이면 B 타입과 같이 되는. 왜냐면 부품들을 다 찍어냈는데 두께들이 미세하게 안 맞는 것들은 얘네들이 그 측정 그 자체로 해서 다 잡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거의 안 쳐. 예. 가격이 저가다 보니까 공장에서 그런 것까지 세부하게 안 잡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얘는 이제 그런 것들 또 안 잡는 이유가 뭐냐면 예정 장비들은 그런 걸 다 밸런스를 다 잡았어요. 얼라인을.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PPS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라인을 다 잡는 툴들이 다 있었어요. 수동으로. 아유, 머리 아파. 그래서 제품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하나 딱 해주면 각 부위 헤드 높낮이 그 다음에 롤러의 회전수 롤러가 이 맞물렸을 때 장력 테스트 이런 거 다 했어요. 체크 다 했었어요. 공장에서 예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이거 견학 가가지고 이
생산하는 이 생산 라인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것까지도 테스트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공장에서는 이거 흔히 말하자면 뭐 하이퍼 테스트라 해가지고 USB를 통해 USB다 연결해놓고 막 흔히 말하자면 4만 볼트죠. 네. 4만 볼트로 하이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볼테이지 테스트를 했어요. 안에다가 흔히 말하자면 정전기를 흘러요. 네. 4만 볼트로 네. 순간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튕겨 나와요. 정전기를 흘러가지고 싹 한번 돌고.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자동 온라인이에요. 모든 기능이 자동 온라인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딱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으로 얘를 다 구동을 회전수를 다 잡아놔요. 그 회전수를 갖고 기본 공장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공장 초기화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안에 설정에다 기본 값을 다 넣어놔요. 기본적으로 이 장비는. 그리고 헤드를 장착을 해서 이 헤드가 정렬을 통해 가면서 회전하는 거, 용지를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캐리지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노즐 찍는 위치, 흔히 말하자면 노즐은 검정과 빨강을 겹쳐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에 찍고 각각의 거리가 맞는지 이런 것들 다 잡으면 그 상태를 갖고 얘가 이제 저장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보편적으로 임대를 하면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제품들은 주기적으로 헤드 정렬을 해야 돼요. 원래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헤드 정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용을 하다 보면 틀어지는 얘가 온라인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헤드의 정렬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면 예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값으로 다 변환을 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까지 잡아요. 네네. 마이너스 3까지 잡아서 여기서 얘가 정렬을 통해서 현재 값이 마이너스 1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약간 헤드와 캐리지 간의 장착이 뭔가가 살짝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얘가 교정을 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잉크에 의한 분진,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마찰, 구리스에 대한 마찰, 네? 구리스가 뭐 자꾸 이제 없어진다든지 마찰이 자꾸 심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내부의 잉크로 인한 오염들. 근데 이제 이 오염은, 잉크로 인한 오염은 잉크젯에서는 다 원래 설계할 때 값이 감안해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잉크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엔코더 스트립 같은 거 있잖아요. 예예. 이 엔코더 스트립에도 잉크가 다 묻었을 때 그 묻은 잉크는 측정에 포함이 안 되게끔 센서가, 그러니까 엔코더 스트립에 있는 이 일자 라인이 있잖아요. 이 예, 라인이 그 특정 센서가 그 라인만 읽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잉크가 막 묻어도 그 잉크는 안 읽어요, 이 값에. 그래서 모든 온라인을 얘가 다 맞춰놨는데 쓰다 보면 온라인이 자꾸 밀려요. 근데 프린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온라인을 갖고 얘가 구동을 하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온라인이 자꾸 쓰면 쓸수록 이게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온라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자꾸. 그래서 정렬을 하면 현재 장비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 예. 사용한 거에 대한 온라인이 어느 정도 다시 맞아줘. 그러면 공회전도 막 하는 것도 얘가 무시가 돼볼 거리고요. 왜냐면 예전에 공회전을 너무 많이 했던 것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회전을 좀 덜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도 공회전을 통해서 얘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제 잡아놓고, 쓰면 중간중간에 일정 기간마다 온라인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정렬을 통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번 세팅하고 나면 헤드 교체하기 전까지는 정렬이 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는 값대로만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건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자면 자동차 타고 가는데 타이어에서 바람은 자꾸 빠지는데 우리는 그냥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는 계속 편마모가 생겨. 맞아요. 편마모가 예. 생기면서 타이어 바자국이 넓어지면 그만큼 엔진이 가려야 될 힘은 더 써야 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도 새 타이어를 바꾸고 나면 주저앉은 거 온라인이 다 값이 그렇죠. 마모가 틀리니까 온라인을 맞춰서 네 바퀴가 똑같이 가게끔 이 온라인이라는 걸 또
돈 주고 또 하잖아요. 네. 어디는 뭐 서비스로 뭐 해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프린터도 쓰면서 주기적으로 정렬을 해줘야 돼요. 모든 잉크젯은 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레이저 같은 거라든지 고속기는 자동 온라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다 잡아요. 비싼 값을 하네요. 비싼 값을 하죠. 네. 레이저 칼라리즈 같은 경우는 다 교정이 자동 온라인이에요. 자동 네, 칼리브레이션. 맞아요. 그거 다, 칼리브레이션 시키면 다 자동 칼리고 들어갑니다. 고속기가 특히 그래요. 예. 근데 고속기가 자동 칼리브레이션인데 단점이 있어요. 자동 칼리브레이션은 임의적으로 자기가 계속 이거를 자동으로는 못 잡아요. 왜? 임의적으로 계속 이 부품들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잡다 보면 사용자가 해야 될 일까지도 다 방해를 해버려요. 이 자체가.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명령어가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얘가 온라인을 해버리면 잘못된 잼 있죠. 순간적으로 잼. 예? 동작하다가 어느 수점에 가서 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잼도 잘못하면 온라인에 값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잡는 온라인들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만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자동 온라인이 가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너 지금 정렬을 해 라고 명령을 줘야만이 현재 상태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왜 그러면 사용자가 명령을 준다는 얘기는 전체 부품에 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상이 없는 거를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명령을 주면 현재 온라인을 했던 거를 다 저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고급 제품에서 온라인을 자동으로 하는 거는 운행을 하고 있을 때만, 동작을 하고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설계할 때 그거를 같이 깔는 거죠. 8710 기준으로 급지 롤러, 급지 패드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정해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듣고 왔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급지 롤러와 급지 패드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동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프린터 꺼 주시고요. 어이구, 어디 갔냐. 네, 프린터를 꺼 주시고요. 용기 안 빼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 찍기 위해서 카트리지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공급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 안에 어떤 페인크통에 잉크가 얘는 거의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마음대로 장비를 뒤집어도 되는 장비인데, 만약 이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장비가 페인크통에 잉크가 어느 정도 차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고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후면에 보시면 네, 급지 패드가 보이고요. 안쪽에 급지 롤러가 보이게 되는데, 급지 패드를 빼는 방법은 페인크통에 잉크가 가득 차 있다면 최대한 장비를 앞으로 당기고 책상 언저리에 옮긴 다음에 아래쪽에서 네, 나사를 푸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오늘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만큼 장비를 그냥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급지 롤러와 네, 분리 패드가 보이게 되고요. 좀 앞으로 당길게요. 이 급지 패드를 빼는 데 있어서는 잘 보시면 나사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나사 두 개가 박혀 있는데 이 나사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나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10 나사 규격인데 길이가 좀 길어요. 우리가 이제 널리 사용되는 그런 나사보다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나사는 다른 나사와 섞이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고요. 나사 두 개를 빼면 바로 패드는 바로 빠집니다. 이렇게요. 네, 뺀 패드는 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급지 롤러를 빼는 방법인데, 어제 이제 지석원 사장님께서는 급지 롤러를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뭐 저는 그 부분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잘 보시면 이제 급지 롤러가 있고요. 아래쪽 위쪽에 하얀색 둥근 가이드 롤러가 붙어 있는데, 먼저 급지 롤러를 돌려서 이제 앞쪽으로 이 고무 부분이 이쪽을 향하도록 돌려주시고, 보면 급지 롤러 시작하는 부분, 끝부분 중앙 정도 부분에 이 틈이 있습니다. 이 틈에다가 드라이버를 꼽아 주시고 그냥 꺾으시면 빠져요. 빠지는데 이제 그냥 꺾게 되면 이제 아래쪽 하얀색 가이드가 이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받쳐서 꺾어줍니다. 동영상 각이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급지 롤러 가운데 부분에 드라이버 하나 꼽으시고 하얀색 롤러 꺾이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빼주시면 바로 빠집니다. 네,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교체할 이제 샘플로 이제 제가 받은 롤러인데요. 이 롤러를 이제 장착하는 방법은 가만히 보시면 이 롤러를 뺐던 자국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기역자로 딱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는 부분이 양쪽에 있는데, 꺾여 있는 부분에 롤러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걸리도록 먼저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걸려있는 이 걸쇠 부분이 여기 기역자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걸리도록 먼저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걸어주시고 아래쪽부터 걸어야 되죠. 아래쪽부터. 아래쪽에 걸어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뚝 올리면서 꾹 눌러주시면 딱딱 하고 걸리게 됩니다. 이게 참 제가 그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한두 번 해보시면 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빼는 거 설명드릴게요. 급지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면 고무 부분이 저를 마주 볼 수 있게끔 돌려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하얀색 가이드를 누른 다음에 드라이버를 꼽고 꺾으시면 바로 빠진다는 거. 네. 장착할 때는 방향 잘 보세요. 아래쪽으로 향한 부분이 기역자 꺽쇠 부분에 걸리도록 먼저 위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걸렸잖아요. 걸려 주신 다음에 위쪽을 꾹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지석원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고무가 좀 이 픽업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밀려 나오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장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로 받았던 급지 패드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지 패드는
네, 이쪽에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급지 패드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급지 패드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철 방식으로 이제 체결이 되는데, 이 걸리는 부분에 먼저 꼽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네, 이 부분이 걸려 있죠. 이 부분이요. 걸려서 이제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딱 되는 상태에서 라사 2개 뺐던 부분을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입니다.